어스름한 새벽녘, 멈춰버린 차트의 붉은 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투자자분들의 무거운 어깨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이번엔 다를까 하는 간절한 바람 뒤에 찾아오는 지독한 횡보의 시간은 우리를 한없이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차가운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잔인했던 침묵을 깨부수고 다시 찾아올 유동성의 물결, 그 격정적인 전환점을 지금 마주해 보시죠. 온갖 호재성 소식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계좌와 지독한 박스권 장세를 바라보며 깊은 지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흔히 투자 시장에서 자산이 깎여나가는 폭락이 가장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 진짜 사람의 영혼을 피말리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인한 횡보의 시간이라는 거죠. 리플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시장의 커다란 불씨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자산 가격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유동성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6월 19일 스위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해 미국과 이란이 공식적인 합의서에 서명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원유의 이동 통로이자 글로벌 물가의 목줄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무관세 개방과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승인하겠다고 정역 선언했습니다. 이 바닷길이 열려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 압박이 풀리게 된다면 이는 결국 시장에 묶여있던 진짜 돈, 즉 유동성이 다시금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첫 번째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동의 불씨가 꺼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장밋빛 환상에 취하기엔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2009년 탄생 이후 가장 혹독하고 불리한 미국 채권 금리 환경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무려 4.5%에서 5%에 육박하는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쥐어주는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줄들이 굳이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으로 무리해서 들어올 유인이 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결국 코인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 국채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비트코인이 마침내 6만 5천 달러 선을 탈환하며 단기적인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점은 분명 반가운 신호인데요. 그러나 유명 분석가 알리의 온체인 지표, 즉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가치를 분석하는 MVRV 밴드를 살펴보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대바닥을 형성할 때 지지선 역할을 했던 MVRV 1.0 밴드가 53,900달러 그리고 0.8 밴드가 43,100달러 부근의 국건이 수면 아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지표는 무조건 하락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로 밀렸을 때의 위험 영역을 표시해주는 나침반이자 기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한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예민한 성격을 가진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금리 기조 속에서 훨씬 더 강한 압박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상승폭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고베타, 즉 높은 변동성 자산의 대명사이지만 반대로 자금이 묶여 있을 때는 하방 압력을 직격탄으로 맞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최근 현물 상장 지수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알리의 델타 프라이스 모델 등 일부 극단적 하방 지표들이 언급되는 이유 역시 이더리움이 가진 높은 유동성 민감도 때문이며 결국 거시적인 자금 줄기가 돌아서야만 이더리움 특유의 강력한 폭발력이 재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리플 SRP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25년 7월의 전성기 고점이었던 3.66달러 대비 현재 약 68% 수준의 깊은 조정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 밖으로 소외된 채 지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명 분석가 차트너드는 지금의 SRP가 장기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이른바 그린존, 즉 장기 관심 영역에 진입했다고 분석한 거죠. 0.7달러에서 1.25달러 사이의 이 그린존은 바닥이 확정되었다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대중들의 절망과 공포가 극에 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SRP의 향후 추세 전환을 위한 명확한 단계별 가격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1.14달러, 부근에 위치한 리플이 단기적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1.05달러라는 핵심 지지선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후 본격적인 반전의 서막을 알리기 위해서는 1.19달러와 1.26달러의 저항대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1.45달러와 1.78달러라는 고지를 탈환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열망하는 거대한 무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6만 5천 달러 회복이나
리플의 그린존 진입이라는 단편적인 현상보다 우리의 운명을 가를 진짜 최종 변수는 유동성의 빗장이 풀리느냐인데요. 6월 16일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공식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과연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발언을 던지느냐가 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세팅하게 될 거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공식 서명이 무난히 완결되고 유가가 안정세를 타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아래로 꺾이는 일련의 유동성 도미노가 완성되는지 장부의 변화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것이 경제의 거대한 축이 이동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눈앞의 잔파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면 향후 자산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때 대단히 긍정적인 결실을 선점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장호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솔라나 코인 하나가 단 10개월 만에 140배 넘게 뛰었습니다. 2021년 초 100만 원을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1천만 원을 넣은 분은 1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나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UIDL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운용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배당금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고요. JP모건은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야 머니를 출시했는데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바로 쏟아부었어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까지 줄줄이 RWA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는데 이게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토큰화 계획이에요. 실제 건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도 봐드릴게요. 2022년에 약 6조 원이었던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7배가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에서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테마인데요. AI가 이제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팔고 24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가 수천억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이미 발행하고 있어요. 종이 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중국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국가 간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AI가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면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CBDC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돈은 어떤 통로로 지나갈까요?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결제는 어디서 처리될까요? 세 가지 전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통로라는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어딘가로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간에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RWA,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자금의 이동은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10개면 자동차는 각자 다른 길을 달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로가 딱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그 요금소를 가진 사람, 아니 그 요금소 자체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고 CBDC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죠. 또한 RWA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는 것처럼요. 따로따로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I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공부하고 CBDC에 투자하려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 공부하고 RWA에 투자하려고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이걸 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인프라 딱 하나에 올라타는 순간 AI에도 RWA에도 CBDC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가 입점하든 상관없이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AI라는 가게가 잘 되든 CBDC라는 가게가 잘 되든 RWA라는 가게가 잘 되든 그 건물 자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기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아무리 CBDC가 혁신적이어도 아무리 RWA 시장이 커져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프라 하나,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몬도 파이낸스, 폴리메쉬,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쪼개고 XRP로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XRP 레저를 통과하고 또 다른 나라 투자자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해당 국가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관들은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불안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사는 그 돈만 넣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인생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1%만 가까운 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간혹 수익 보시고 손주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고 항상 가고 싶었던 하와이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 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